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험을 함께할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 답답한 현상. 바로 CPU 스로틀링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 갑자기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잖아요. 오늘 이 기술적인 미스터리, 그 정체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의문의 속도 저하.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느려지는 건지 그 뒤에 숨겨진 아주 의도적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런 속도 저하는 사실 버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장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기기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밟는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네, 그 브레이크의 이름이 바로 CPU 스로틀링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어떨 땐 정말 고맙지만 또 어떨 땐 속 터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공식적으로는 동적 주파수 스케일링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 알아서 프로세서 속도를 조절해서 열을 식히고 전력을 아끼는 그런 내장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스로틀링을 CPU의 내장된 브레이크라는 관점에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CPU를 마라톤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쳐서 쓰러지겠죠? 과열되는 거예요. 스로틀링은 바로 이 선수가 완주를 위해서 또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죠? 이 과정을 보면 스로틀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게임이나 동영상 편집 같은 무거운 작업을 시작하죠? 그럼 CPU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시스템이 설정해 놓은 안전선, 즉 임계값에 딱 도달하면 바로 그때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스스로 클럭 속도를 낮춰서 열을 식히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생존 본능 같지 않나요? 결국 이 스로틀링의 목표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뜨거워져서 하드웨어가 물리적으로 망가지는 걸 막는 보호자 역할. 그리고 둘째, 특히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배터리를 아껴서 더 오래 쓰게 해주는 효율성 관리자 역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말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유용한 보호 기능에도 당연히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성능 저하라는 대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좀 더 어두운 이면도 숨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은 최고 속도, 즉 스로틀링이 없을 때죠. 성능은 최대치지만 열이 펄펄 나고 배터리도 순식간에 닳아요. 반면에 오른쪽, 스로틀링이 걸리면 어떨까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시스템은 안전하고 배터리도 오래라죠. 결국 성능이냐 아니면 안전과 효율이냐, 이 근본적인 줄다리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스로틀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같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알아두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클럭 속도는 CPU가 얼마나 빨리 일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열 관리는 스로틀링을 포함한 이 열과의 전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오버클럭킹이나 히트싱크 같은 용어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스로틀링의 좋은 점 혹은 어쩔 수 없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안전 기능의 어두운 면, 즉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공격자들이 이 스로틀링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원 고갈 공격. 아주 단순해요. 암호화폐 채굴기 같은 악성 코드를 심어서 일부러 CPU를 100% 풀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과열되고 강제로 스로틀링에 걸리면서 시스템 전체가 느려지겠죠? 두 번째는 훨씬 더 정교하고 무서운 건데요. 바로 부채널 공격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격자가 스로틀링 때문에 생기는 아주 미세한 전력 소비 패턴의 변화를 엿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을 분석해서 암호화키 같은 아주 중요한 비밀 정보를 빼내는 거죠. 직접 문을 따는 게 아니라 문 여는 소리를 듣고 비밀을 알아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채널 공격입니다. 핵심은 소프트웨어의 약점을 직접 파고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신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남기는 물리적인 흔적, 예를 들면 전력 사용량이나 전자기파 같은 정보를 단서로 삼아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옆문으로 혹은 벽의 틈새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실질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스로틀링은 고장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이고 꼭 필요한 보호 기능이라는 것. 둘째, 이건 결국 성능과 안전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라는 점. 셋째, 하지만 갑자기 그리고 계속해서 이유 없이 스로틀링이 걸린다면 그건 악성 코드 같은 보안 문제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이유도 모르고 답답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정보에 밝은 사용자가 되신 겁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부하 상태에서의 CPU 동작을 이해하는 것. 이건 단순히 내 기기를 더 빠르게 쓰기 위한 팁을 넘어서 내 시스템이 지금 안전한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식별하는 데도 정말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기계는 점점 더 작아지는데 성능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과연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